자,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죠? 점점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는데 참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좀 이겨내셔야 돼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문제 푸시면서 본인이 어디에 함정에 빠졌는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몰랐는지 그런 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그런 함정이나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번 모의고사는 뭐 괜찮습니다. 아주 그 문제도 괜찮게 좀 구성이 된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점수가 나왔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저하고 하나하나 좀 빨리 정답 중심으로 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하죠. 자, 41번 문제는 이제 이중매매 문제죠. 갑은 자신의 소유인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이후 갑은 엑스토지를 다시 병한테 매도한 후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주었다.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이중매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쭉 들어갔지만은 결국,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병이 갑의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 적극가담했다는 얘기니까 무효란 얘기겠죠. 그럼 무효면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직접은 안 되고 갑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잠깐 문제 5번 같은 경우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니까 절대적 무효. 그러면 병으로부터 다시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그 정도 한번 잡으시고. 42번 불공정 법률행위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자, 하나씩 보시면 옳은 것이니까요.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궁박경술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되는 요건이며 그중 일부만 갖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중 하나만 있어도 되죠. 1번 틀렸고. 2번 당사자가 궁박경설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면 비록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자, 상대방은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죠. 없었더라도 성립한다. 틀렸고. 즉 성립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항상 기본적으로 판단 시점 법률행위 당시. 틀렸고. 자, 4번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 증명 나왔어요.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피해자 측이겠죠. 4번이 옳은 얘기고. 5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인 경우라도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서 법률행위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죠. 다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3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다는 설명을 또 옳은 것 그랬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점은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자, 문장을 보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죠.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도달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있어야 상대방한테 도달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도달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1번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니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문장 구조상.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로 해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건 표백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빨래할 때 표백제가 아니라 그냥 의사표시를 한 때 발송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2번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렇죠, 몇 번씩했죠. 통지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 됐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2번이 옳은 예가 되겠네요. 3번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 도달은 알 필요는 없죠.
자, 알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도달이라고 본다. 알 필요까지는 없다. 틀렸고. 자, 4번은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얘기인데, 공시송달은 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사표시를 일정 기간에 이제 공시 송달하게 되면 그 도달한 것에서 보는 건데, 그 공시송달 규정을 이용하려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할 때, 그때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됩니다. 약간 뭐 장난, 이제 조금 짜잘한 건데, 그래도 명백하게 2번, 옳은 얘기가 나오니까 2번 찍었어야 돼요. 5번, 의사표시 받은 자가 제한능력자다. 자, 그럼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알았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대항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을 을한테 해줬어요. 자,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이전을 해줬다. 그릴 필요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자, 갑과 을이 통정해서 가장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을한테 등기까지 해주고, 을은 또 병한테 자, 매매계약 체결해서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문제에서 자, 병은 그 사정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선이겠죠. 자, 틀린 것은 그런데 쭉 보시면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 무효인데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는데,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과실 부과실은 상관이 없으니까 5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선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다른 것은 뭐 크게 문제 없고. 45번 표현대리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3번이 되겠네요.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때 과실관계 법률을 유추정해서 경감할 수 없죠. 표현대리 제도 자체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으로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46번, 미성년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 대리인의 병의 동의 없이 을한테 팔았어요. 자, 일단 취소 사유라는 거 잡으시고, 자,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네요. 갑이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자, 갑은 미성년자지만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취소를 잘못했다고 다시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죠. 틀렸고. 2번, 갑은 자신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취소권 행사 기점이죠.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10년 내.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라는 것은 결국 취소 원인이 소멸된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갑이 미성년자면 그 취소 원인이 소멸되는 것은 성년자가 된 거니까 이때부터 3년.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3번은 매매계약이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그럼 갑은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여기서 틀렸죠. 자, 갑은 제한능력자니까 선이든 악은 상관없이 자,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죠. 4번, 갑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자,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추인을 하려면 취소 원인이 소멸이 돼야 되니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동의 없이 추인할 수는 없죠. 5번, 병이 의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했다. 자, 추인을 하려면 어쨌든 알아야 되죠. 알지 못하고 추인했으면 추인은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얘기 정답이 됩니다. 자, 47번 조건,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어떤 게 될까요? 5번이 되겠네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자, 수업 시간에 많이 장난쳤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합격하면 1억씩 드리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1억씩 줘야 될 제가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 다 막아버렸다고. 그러면 상대방 여러분은 자 조건이 성취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상대방의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고 이건 법적으로 아예 그냥 성취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고, 성취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이거 조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해서 자 권리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말장난 친 겁니다. 5번이 틀린 예가 되겠어요. 48번 추인, 전체적으로 추인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본인이 추인하면, 자 무권 대리인의 추인이죠. 그러면 이건 추인한 때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예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간단하게 보시면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죠. 권리자가 이것도 역시 소급을 해요. 같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오죠. 자, 이건 소급표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건 그때부터 새로 법률행위 한 것으로 봐야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그냥 취소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뭐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이걸 취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으니까 이건 무효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면 이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가 있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똑같이 그때부터 새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가볍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봅니다. 추인은, 그러니까 추인은 어떤 것을 추인했느냐를 잡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조금씩 다 다르니까 물론 이건 다 같지만 자, 다 배우신 내용들 정리해 보시고. 49번 협의 무권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협의 무권대리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시게 되면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이런 얘기는 그럼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책임을 지려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그 선택을 누가 하는가, 그걸 가지고 장난쳤죠. 잘 아시는 상대방이 선택해야 되는데 무권대리인이 선택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아 문장을 읽어보면 무권대리인이 선택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50번 무효 틀린 것은, 자 보시게 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 보고요. 당사자가 무효를 의역했으라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에서, 이건 전환을 얘기하고요. 자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일부 무효일 때는 전부 무효죠. 자 무효가 되지 않고,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전환 될 수 있죠. 4번 틀린 예가 되겠네요. 추인은 할 수 없지만 전환은 가능하죠. 자 51번 물권전초권 틀린 것은, 임차인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직접 임차권에 기한 물권전초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자 점유는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전초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전초권을 대의 행사할 수는 있죠. 맞았고, 자 사기는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고요. 자 침탈당했습니다. 그럼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부터 자 여기죠. 침탈당했을 때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침탈자나 그 포괄 승계인이나 그 다음에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된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 선특이한테는 안 된다. 그럼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 얘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한테 안 되면 얘가 다 앞에서 막아줬으니까 그 사람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 얘한테도 행사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갑의 물건을 을이 자 침탈했는데, 자 얘가 병한테 또 팔거나 빌려줘서 넘겨줬다. 그럼 이 사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인데, 자 얘가 선이라면 이 점유자는 얘한테는 반환 청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막아줬기 때문에 얘가 다시 또 정한테 또 넘겨줬다. 그럼 얘가 악이라 하더라도 역시 얘한테는 청구를 못 하는 거죠. 얘 앞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점유물에 관한 반환 청구, 회수 청구에서는 다 되는데 선특이한테는 안 된다. 여기서 선특이한테는 안 돼. 하지만 이게 소유물에 관한 반환 청구라면 이게 아니죠. 소유물에 관한 반환 청구는 현재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구조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3번이 되겠고. 자, 52번 사례 문제네요. 을은 갑소유 토지를 매수해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뒤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다. 갑의 토지를 을이 사기는 했는데 아직 등기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인도는 받았다는 거죠. 점유는 하고 있어요. 자, 5번을 보시면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라는 게 발생될 텐데, 이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죠. 소멸시효 대상은 되죠. 자,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만 점유를 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걸리진 않고,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하더라도 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 등기 청권이 채권적 청권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채권 양도 같이 그냥 갑한테 통지만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는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등기 청권은 매매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갑과 을의 신뢰관계로부터 발생된 거란 거죠. 그래서 이 등기 청권을 병한테 양도해서 이걸 가지고 갑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갑도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 그냥 일반적인 채권은 넘겨주고 채무자한테 통지만 해도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하면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통지만 하는 사안 되고 갑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요게 이제 등기 청권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하고 소멸시효,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권, 요걸 좀 비교를 좀 해보셔야 돼요. 빨리 차이점만 말씀드릴 테니까 다른 것은 교재 찾으면서 정리해 보세요. 특히 제 요약집을 보시게 되면 거기 등기청권 파트에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매수인의 등기청권하고요, 그 다음에 시효 완성한 점유자의 등기청권. 자, 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둘 다 채권적 청권입니다. 근데 이게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점유를 상실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진 않아요. 요거는. 근데 시효 완성한 점유자의 등기청권은 점유를 상실했으면, 자, 즉시 소멸되진 않지만 이때부터는 시효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등기청권으로 다 채권적 청권인데 이 양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매수인의 등기청권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매도인과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통지만 해서는 안 되고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양도 시 동의, 통지만 해서는 안 돼. 근데 시효 완성자, 점유자의 등기청권은 일반적인 그냥 청권, 채권적 청권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하고 시효 완성자 한 사람하고 무슨 신뢰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왼수지간이죠. 이건 일반 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양도가 돼요. 통지만 하면 된다 이거죠. 동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런 차이점이 좀 몇 가지가 있죠. 그 요약집에 내용들을, 그러니까
틀리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부고 처음부터 이렇게 볼 건 아니고 틀린 부분만 가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5번이 됩니다. 자,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되는 경우, 자, 1번이 될 텐데요. 1번. 자, 이건 판결이에요. 판결에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근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이행 나왔죠.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죠. 다 거기 힌트가 다 들어가 있다.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죠. 자, 54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1번 무과실 추정 안 되고요. 점유에서 추정 나오면 무과실하고 부동산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건 안 돼요. 자, 불법 점유자는 그런데 여기에 속아나 보시면 안 돼요. 이 점유라는 것은 불법이든 뭐든 일단 점유하고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얘도 점유자 맞아요. 점유권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점유를 침탈됐으면 역시 점유보존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의 물건을 제가 훔쳐갔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그 점유는 훔쳤으니까 불법 점유지만 제가 여러분의 물건을 훔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 그럼 저도 그거 돌려달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3번 매수인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 있고 분묘 설치 관리의 경우, 자, 분묘 설치 관리의 경우 자주점유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자, 요거 3번 같은 경우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을 믿고 인도받아서 했다. 분묘 설치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착오로 매수한 토지, 요 얘기죠. 자기가 사지도 않았는데 산 것으로 착각해서 그 토지를 자기 걸로 알고 거기다가 묘를 설치 관리했다. 자주점유에 해당되겠죠. 그런 얘기겠네요. 자, 4번은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스스로 자주점유 권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추정은 깨지진 않죠. 자,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분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악의 점유자가 되는데 그때는 소제기된 때지 판결이 확정된 때 아니죠. 다 틀렸고 3번이 되겠네요. 3번 같은 것도 이제 장난치는데 여기에 이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그 분묘 관리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점유한 자 그러면 이건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분묘 기지권자 얘기니까. 근데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 요게 포인트예요.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다가 자기가 묘자를 썼다는 거죠. 그럼 자기 땅인 줄 알고 묘자를 쓰면서 점유했으니까 자주점유에 해당되는 거죠. 자, 55번.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설명이 이렇게 많이 충분치 못한다 하더라도 포인트는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찾으면서 확인 한번 더 해보세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는데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서 인해서 회복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점유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우리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죠. 법에 정해져서 과실을 취득했는데 부당이득 또 반환을 해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격번 틀렸고, 니은번 같은 것들은 조금 우리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배상 책임인데, 자,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선, 자, 현존이죠. 그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선이면서 무슨 점유해야 되냐면 자주 점유해야 돼요. 그럼 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라고 오신 믿어야 돼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주인데 그러면 그 본권은 자주점유의 권한이 되는 본권이어야 되죠. 자주점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같은 경우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임차권이라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했으니까 선의는 맞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오신했냐면 자기한테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했다는 얘기면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임차인으로 믿고서 점유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점유권을 들어가기 싶으면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 임차인, 빌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선자가 아니라 선타란 얘기예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현존이익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건 전부 배상을 해줘야 되겠지.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니은.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임차권이 있다고 옷이 아니라 소유권이 있다고 옷이 이러면은 이제 맞겠죠. 자기가 소유자라고 오신했으니까, 선이면서 소유자라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주점유 이렇게 되겠는데, 임차인으로서 오신하고 점유했으니까 이것은 선이긴 한다 하더라도 타주점유가 라는 얘기죠. 자, 디귿, 리을 다 맞는 얘기니까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부동산 취득시효 옳은 것. 자, 점유취득시효는 즉시 하는 게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틀렸고, 시효취득을 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3번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면 그 소유권 이전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 아까 얘기했죠. 즉시 소멸되지는 않죠. 시효이익 포기라고 볼 수 없지 않는 한 즉시 소멸되지는 않고,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돼서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즉 시효 완성자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자, 항상 강조해드렸던 거, 요 취득시효 완성한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즉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완성 후에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사람한테는 시효 주장할 수가 없죠. 이게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완성 전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으면 그 최종 등기 명인한테 할 수 있지만, 항상 완성 당시 이걸 기준 잡자.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까 얘기했던 건 채권적이면서 원소유자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지만, 대항할 수 없지만, 차이점 잡으시고 4번이 되겠죠. 자, 57번 문제는 뭐 복잡할 것 같지만은 갑을병은 엑스토지를 갑이 5분의 3, 을과 병이 각각 5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것 1번이 되겠죠. 지분은 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죠. 자, 지상권 틀린 것 그랬네요. 자, 3번 들어가시면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는데, 자, 건물이 현존해. 즉 지상권자의 건물이, 자, 설정자 남의 땅 위에 건물을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 청구하고, 자, 그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죠. 3번이 틀렸죠. 지역권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4번 지역권 시효 취득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자는 승역지 소유자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죠. 자, 다른 거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자, 전세권 들어가 봅시다. 1번 전세권 법정갱신. 법정갱신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자주 나오니까. 자, 법정갱신은 기본적으로 건물만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갱신기간이죠. 갱신기간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등기할 필요가 없이 대항할 수가 있다. 세 가지. 기간 나오죠. 전 전세권과 동일하다. 아니고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고요. 1번이 틀렸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또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 그러면 항상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전부 경매 대금으로부터 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그 얘기인데, 전부 나머지 부분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은 없죠. 우선 변제권은 있고요. 그런 거 잡으시고. 1번이 정답입니다. 6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유치권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니까 이걸 좀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거 봅시다.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거, 우, 물, 뭐 추도 있지만 없다. 기억하시죠? 그럼 우는, 물은, 또 물은, 글쎄 외우기만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우선 변제권 없고, 자, 물상대위 안 되죠. 물권적 청권 인정되지 않고 바로 이 물상대위죠.
유치 목적물 화재로 소외된 경우 화재보험금 청권 후에 미친다. 이게 물상대위를 얘기한 거죠. 저당권은 이게 맞지만 유치권은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셨던 얘기죠? 네, 맞아요.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자꾸 지문을 이렇게 꽈놓거나 아니면 함정을 파놔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틀리시는 거예요. 지금 많이 실력은 많이 올라왔어요. 알고 있는 건 많이 있다는 거지. 이제 문제를 자꾸 푸시면서 그런 것만 잘 선별해 나가시면 돼요. 자, 2번은 뭐 타인 소유면 되니까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되겠고, 점유는 성립요건이면서 존속요건이죠. 즉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도 없어지게 되고. 자, 4번은 경매 신청으로 유치권자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한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없든 유치권 소멸하지 않죠. 자, 6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유치권이라는 거하고 채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니까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는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채권 소멸시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5번이 됩니다. 자, 62번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그랬죠. 자, 2번이겠죠. 물권저촉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 6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쭉 보면 이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에서 4번 차임채권 보이죠. 그럼 이건 과실이고, 과소는 압류 이후 그랬는데 압류 이전에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되죠. 미치지 않죠, 이거는. 자, 그런 포인트 잘 잡으세요. 6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3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시기 조금 좋을 텐데 일괄경매 신청이죠. 그럼 일괄경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그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법정상권하고 정반대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상권하고. 법정상권은 토지나 뭐 건물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두 개가 다 같아야 되죠. 근데 일괄경매는 일단 토지 저당권 설정할 때 그 위에 건물이 없어야 되고 그 후에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 축조해서 자, 경매 당시 동일해야 되죠. 쉽게 얘기해서 설정자가 건물도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X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Y 건물 요걸 소유한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설정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부터 이미 Y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요 기준에 안 맞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괄경매 신청할 수는 없어야죠. 나중에 같은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준 정확히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3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65번 계약 틀린 것은 자, 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4번 뭐 많이 했던 거죠.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시했다. 상대방은 미친놈 한번 한마디 하고 끝나라고 그랬죠. 거기에 구속될 일이 없죠. 자, 66번 동시행항변권 옳은 것은 그랬죠. 동시행항변권 인정되지 않는 것 또는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별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채무들, 그 다음에 변제하는 거하고 담보권 말소하는 거, 임차권 등기 말소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자, 임차권 등기 말소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거, 경매가 무효가 돼서 이런 것들,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 신청 협력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 그 다음에 선의행 의무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의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없지만 어쩌고 저쩌고 써주면 행사할 수 있다. 주로 선의행 의무자는 인정되는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써줘야 돼요, 뒤에.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1번 그러면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자, 여기 없죠. 동시행항변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 존속하는 거죠. 인정되는 걸로 들어야죠. 2번은 자, 키워드 동시행항변권에 기해서 자, 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결국은 임대차가 끝났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이 두 가지는 동시행관계죠. 근데 반환받지 못했어. 임차인이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에 기해 가지고 계속 점유하고 있어. 자, 이건 적법한 점유니까 불법 점유나 손해배상 책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걸 모르더라도 동시행관계 일하더라도 여기 좀 힌트가 들어가죠. 동시행항변권에 기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적법한 점유니까 이건 불법 점유가 아니죠. 직권조사 아니고요. 자, 소송에서 동시행항변권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졌다. 점유패소가 아니라 서로 돌려주면서 끝내라. 뭐라고 그래요?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틀렸고. 5번 선행 의무자 보이죠? 길게 썼죠?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관계가 된다. 오케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령을 가져야 빨리빨리 풀 수가 있는 거죠. 67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라는 제3자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형적인 제3자는 계약이죠. 틀린 것도 그랬는데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결국 관계를 따지라고 그랬고 가장 기본적인 갑과 을 사이에서 발생된 항변 사유 가지고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여기처럼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과 병 사이는 이걸 대가관계라고 그러죠. 대항할 수가 없어야 되죠. 있다 그랬으니까 1번이 틀리가 되네요. 자, 포인트 딱 잡아서 들어가시면 답이 보인다. 68번 계약 해제 틀린 것은 기본적인 해제안을 취소할 수 있고요. 제3자 보규정 합의 해제도 요거 적용되죠. 요것만. 나머지 금전에 이자를 붙인다든지 손해배상 청구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3번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 이제 요거네요. 매도인이 이행불능해서 매수인이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는데 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한마디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면 되죠. 그럼 매수인의 대금 지금 매매 대금 변제 제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3번이 틀린 얘기가 돼요. 4번 같은 경우는 제3자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결국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자 지금 물어보는 게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주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매수한 자는 뭐를 매수했어? 건물 매수했어. 그럼 뭘 해제했는데?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했어. 아니 그럼 토지를 산 사람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토지 매매 계약 해제하는데 건물 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그런 걸 뽑아내는 연습 자꾸 저하고도 해보시고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고 4번은 옳은 얘기가 됩니다. 자 69번 계약 해제. 이거 아까 합의 해제하고 연결된 건데 자 5번이죠.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해서 반환을 금전에 받을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돌려주는 것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정하면 되죠. 이건 계약이니까. 자, 5번이 되겠어요. 자 70번 들어갈까요? 갑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시면 5번 자 X토지가 인도제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했어. 그러면 과실은 당연히 매수인 대금을 준 사람한테 속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과실은 여전히 갑에게 귀속된다 그랬으니까 요놈이 틀렸겠죠. 자 5번 71번 계약금 문제네요. 자,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하려면 이행착수 전에 해줘야 되죠. 근데 이행착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판례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뭐가 있을까? 생각이 안 나. 근데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생각이 나셔야 되겠죠. 잔금 달라고 소송 제기.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거. 자, 4번하고 5번인데 허가받았어. 그럼 이건 이행착수 아니니까 배액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근데 없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5번은 소송 제기했죠. 똑같이 이행착수 아니니까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건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허가받았거나 소송 제기한 것은 이행착수 아니니까 결론이 똑같아야 돼요. 해지할 수 있다로 나와야 돼. 자, 4번 틀렸어요.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72번 매도인의 담보책임 들어가 볼까요? 쭉 여러분들 보시고 4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다. 자,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선의는 뭐 다 되니까 우리 외우셨죠? 전부 타인 권리 해지만 할 수 있고, 일부 뭐라고요? 그래서 일부 대감 대시라고 그랬죠. 일부 타인 권리는 뭐 대금 감액 청구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날아가 버렸다. 저당권, 전세권 실행으로. 그건 뭐 선의당하게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 없고. 그럼 여기는 일부 타인 권리니까 대금 감액 청구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고 해제권 행사 안 된다고 이것은. 그러니까 장난치느라고 가운데 뭐라고 막 써놨죠. 악의 매수인 해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대금 감액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되겠죠. 이건 뭐 좀 짜잘한 얘기인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격번입니다. 자,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얼추 임대차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온다 그러면 비용상환청권이 정답이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비용상환청권이. 뭐 강행 규정이 아닌 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자, 다른 건 다 적용되고요. 자, 74번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 지상물 매춘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다시 들어가 보죠. 세 가지. 임차 지상에 누구 소유? 임차인 소유해야 되죠. 그러면 돼. 건물이면 돼.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냐, 무허가 건물이냐, 저당권 설정해서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동의를 얻은 것에 신축한 것은 다 틀렸고,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으면 임차인 소유가 아니죠. 그럼 매수 청구 대상이 안 되니까 오케이. 요 놈 맞았지. 자, 3번은 이제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하는 절차인데 일단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 당했으면 매수 청구 이렇게 됐는데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고, 하지만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끝났으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니까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때는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아예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 자, 이거 매수인, 매수 청구는 항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 포기하는 약정 무효가 되는 거죠. 다 틀렸고 2번이 되겠죠. 75번 주임법 틀린 것은 쉽죠? 1번. 자, 주택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하더라도 적용되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니까. 자, 76번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얘기인데 보증금이 5억이고 월 차임이 500만 원인 서울 지역의 상가 건물을 그랬어요. 그럼 전체적인 보증금은 9억에다가 곱하기 100하면 5억. 그러면 14억이란 얘기죠.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에요. 즉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 잡았죠? 권 대표가 차임 해지, 차임 연체해서 즉 3기 이상 연체해서 해지당해. 그럼에도 갱신 요구하더라. 이 정도 기억해야죠. 권리금에 대한 거, 대항력에 대한 거, 뭐 표준계약서인데 큰 문제 없고 3기 이상 연체해서 해지당하는 거, 계약갱신 요구. 자, 요 권리금, 대항력, 요 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자.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적용돼요. 근데 지금 존속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최단 기간 뭐 1년으로 해서 1년 미만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민법처럼 계약한 대로 서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2번 1년 미만으로 정했잖아요. 그럼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지. 예, 이해되시죠? 이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이 기간 최단 기간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7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해 드렸던 거. 자, 임차인은 보증금이나 또는 소액보증금 중에 일정 부분을 우선 면제 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대상은 꼭 주택의 경매대가뿐만 아니라 대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뭐 했을 때 신축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4번이 그렇죠. 대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됐다. 자, 이러면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 안 돼. 근데 돼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죠. 이거 외에는 다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 돼.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4번이 되겠죠. 78번 채무자 갑소유 4억 상당 건물에 대해서 을이 2억 원의 대여금 채권담보를 위해서 가등기를 격려받았고, 그 후 병이 3천만 원의 채권담보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병이 후순위권자죠. 가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들어가 보니까 5번 보니, 자, 청산기간 도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을이 그러면 을은 가등기권자로서 저당권하고 똑같이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죠. 즉 배당 참가할 수 있어요. 그 우선 면제 받을 피담보 채권의 액수는 경락대금 완납 시 어디서 봤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 할 때 채권 최고액에서 이제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얘기할 때 뭐 경매 신청지 경락대금 완납 이런 거죠. 가담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느 때냐? 항상 실행통지에 이제 네가 돈을 안 갚았으니까 내가 그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 소유권 취득하겠다 이럴 때 실행통지가 들어가는데, 이 실행통지 당시에 채권의 평가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배당 참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5번 틀린 얘기예요. 이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자, 틀린 거 골라왔으니까 1번 실행통지 않고 한 분등기 효력이 없죠. 강행 규정이니까 맞았고, 채권자 을은 자 다툴 수가 없다. 오케이 맞았고, 병 후순위권자는 청산기간 중에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변적이 돌아가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고, 자, 병이 경매를 청구하면 을은이죠. 을은 가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경매 들어가면 그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다 없어지니까 본등기 청구하지 못하죠. 맞았고, 그러면 완벽하게 1, 2, 3, 4번은 다 아셔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5번이 틀린 것이 돼요. 자, 79번 문제는 이제 집합건물법에 이제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 공용부분 변경인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는 아무 얘기 없으면 3분의 2 이상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물론 또 하나가 있지만 큰 문제 없고, 여기처럼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 즉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은 얼마? 5분의 4 그거 똑같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5분의 4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이건 개정된 내용이니까. 자, 마지막 80번 문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의시탁 얘기죠. 좋아하는 문제 나오니까 푸르르 떨리죠. 2021년 자,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시탁 약정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지급했다. 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갑을병 나와서 명의시탁이 이게 3자간이냐 아니면 계약 명의시탁이냐 그러면 일단 매수자금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매수했느냐, 신탁자가 직접 매수했으면 그건 계약 3자간이고 수탁자가 매수했으면 이건 계약 명의시탁이에요. 그럼 지금 갑이 친구 을과 명의시탁 약정을 했으니까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인데, 을 수탁자가 매수했으니까 아 이거 계약 명의시탁이구나. 그래서 을명의로 이전 등을 마쳤어요. 틀린 것은, 자, 우리 매일 해봤던 거, 갑이 병의 토지를 자 취득하고 싶은데 요거 자기가 하면은 이게 LH 공사 직원이라고 그랬죠. LH 직접 하면은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근데 여기 지금 개발 계획이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친구 을하고
명의신탁을 맺고 자금 5억을 주면서 네가 살아.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병으로부터 의리 사서 자 이전 등기 받았다. 요거죠. 그럼 이 그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림 가지고는 많이 안 하는데 당연히 명의신탁은 무효고 선이니까 이 매매는 유효고 그럼 요등기도 유효니까 결국 소유권은 누가 갖느냐? 을이 갖는다. 그럼 갑은 을한테 그 등기 맞서해달라, 병도 등기 맞서해달라 할 수는 없고 갑은 부당이득으로 5억만 돌려달라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 구조입니다. 자,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당연히 효력이 없겠고 2번 을과 병의 매매계약 및 을의 소유권 취득은 효력이 없다. 이놈 틀렸죠. 매매계약 유효고 을의 소유권은 취득을 하고요. 자, 2번이 되겠어요. 나머지 다 설명해 드린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세 번째 보신 그 모의고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번 쭉 살펴보셨습니다. 물론 잘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성적이 안 나오신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첫 번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보셨던 것 중에서 이거 이런 거였구나 조금 몰랐던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조금 제 설명이 시간상으로 부족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요약집이나 아니면 기본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챙기시면서 열심히 계속 노력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도록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